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9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J리그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도 좋지 않았었고 결과 자체도 좀 좋지 않았었던 그런 토요일의 결과였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일요일은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J리그는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도쿄FC 대 산프히로의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좀 비슷한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경기력을 조금 더 대입을 해서 도쿄의 패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수가 9경기로 좀 많아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쿄가 일단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그런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9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그런 전적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도쿄가 레안드로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최근에 출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경기도 그렇고 이번에 있었던 주중 경기에서도 출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만약에 출전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산프히로가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산프히로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프히로가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산프히로가 사실 경기력 대비 득점력에 있어서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팀이긴 합니다.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산프히로 도쿄도 최근에 경기력이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언더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산프히로도 많은 득점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프히로의 1점차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비셀고베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무 쪽 방향을 비셀고베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셀고베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제 생각도 일단 비셀고베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측면을 활용하는 부분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면서 오버래핑도 활발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아쉬운 점은 원정에서의 전적이 좀 좋지 않은 팀입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수비적으로 봤을 때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이나 압박에 좀 고전하는 부분들 분명히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니에스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니에스타가 뭐 나이가 있긴 하더라도 이런 키패스 하나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간도스의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 비셀고베가 침투 공격으로 좀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 또한 이제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비셀고베가 압박에서는 좀 준수한 편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비셀고베가 이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셀고베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 쪽을 역배인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셀고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무리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는 좀 굉장히 좋은 팀이고 사간도스 역시 좀 측면에서 이런 공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봤을 때는 조금 이기긴 어렵겠지만 득점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라 생각을 해서 오버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사간도스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셀고베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도쿠시마 대 쇼난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승무 쪽, 도쿠시마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가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일단은 쇼난과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 도쿠시마가 나은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쿠시마의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도쿠시마가 득점을 하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0대 0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 역시 좀 이 득점력에 있어서 이 크로스나 역습이나 이제 중거리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공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엔 말씀드렸다시피 0대 0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도쿠시마의 핸디캡 패배, 쇼난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오이타 대 후쿠오카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도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력에서는 오이타가 후쿠오카 상대로는 굉장히 밀립니다. 후쿠오카의 저는 압승이라고 경기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후쿠오카는 지금 5위의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침투나 이제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 이런 제공권이 좀 불안한 팀인데, 후쿠오카의 제공권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크로스나 세트피스의 에서의 득점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오이타 상대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쿠오카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오이타가 정배를 받은 점, 그리고 후쿠오카의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변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변이라면 오이타의 승을 바라보기에는 후쿠오카의 경기력을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기에는 이 배당이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타는 득점을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오이타가 정배당이라서 이 후쿠오카의 프랜승이죠. 오이타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강원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대구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높은 배당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구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결과 때도 이제 울산이 좀 높은 정배당을 받았는데, 그리고 수원 삼성도 높은 정배당을 받았지만 그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요일 경기도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에서는 지금 강원이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부상자들도 많고, 반면에 대구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대구가 강원 상대로도 강했었고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오버 쪽, 역배인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구의 좀 다득점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대 이제 요코 FC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크게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승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간바 오사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경기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순위도 굉장히 낮고요. 주중 경기 때 승리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런 간바 오사카의 모습을 봤었을 때 좋은 팀이라고 보기에는 이번 시즌의 모습에선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팀이 요코 FC입니다.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공격도 역습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좋은 팀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경기는 간바 오사카를 믿기보다는 요코 FC를 조금 더 믿어서 저는 간바 오사카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바오사카가 요코FC보다는 나은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 득점력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 시즌 너무 좀 좋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언더 득점이 좀 적게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바오사카의 1점차 승리를 바라보고 간바오사카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우라레즈 네, 이제 나고야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이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무패 쪽에서는 그다지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배당이 균등하게 좀 이제 확률도 그렇게 나오고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서 사실 언오버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라레즈의 패 이 나고야의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라레즈가 홈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나고야 역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라가 홈에서 5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고야 상대로 약했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나고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고야가 사실 주중 경기 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공격력 에 있어서 결정력은 아쉽지만 공격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라레즈의 수비가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우라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 언더가 정배지만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근데 이 경기는 그냥 배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패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역배 쪽인 오버를 바라보는 부분은 나고야가 결정력이 좋진 않긴 하지만 주중 경기 때 패배를 하면서 이번 경기 분명히 좀 분위기 반전을 좀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이 우라레즈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고 우라레즈의 공격력도 나쁜 팀은 아닙니다. 공격 패턴이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습이나 이 뒷공간이나 크로스 이런 부분들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결정력 자체는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양상의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우라레즈의 득점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고야의 많은 득점 자체는 좀 힘들지 않을까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어서 우라와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가시마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와사키가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요. 저 역시도 일단 가와사키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중 경기 때 슈난과 비기면서 좀 좋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가시마가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긴 합니다. 하지만 가와사키가 주중 경기 때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무승부를 또 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가와사키는 그래도 믿고 가는 팀이고 J리그의 맨시티라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가시마가 잘하긴 하지만 가와사키 상대로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와사키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와사키가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좀 좋은 팀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이나 크로스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시마 같은 경우에 에베나로저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크로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역습에서의 날카로운 모습은 남아있는 팀이라서 이 가시마 역시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가와사키의 1점차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항대 강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배당적으로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국내 배당에서 좀 무승부가 많이 안 나오는 배당이긴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체킹을 하고 있는데 광주를 가져가기에는 지금 좀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그렇다면 배당보다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를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포항이 주중에 FA컵에서 주전급의 선수들로 나왔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광주가 펠리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연패가 너무 길고 분명히
이 펠리페가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출전할 가능성 역시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포항의 체력적인 부담도 포함을 해서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항이 좀 체력적으로 지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의 전적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는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포항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포항이 좀 많은 득점을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 역시 이 펠리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프랜승, 포항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9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도쿄의 언더, 2번은 비셀고베의 승리, 3번은 도쿠시마의 언더, 4번은 오이타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대구의 승, 6번은 간바오사카의 승, 7번은 우라레즈의 패배, 8번은 가와사키의 오버, 마지막 9번은 포항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경기 중에서 이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부주력 픽이고요. 주력과 고배당 픽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됩니다. 또한 단톡방에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타의 언더, 두 번째는 대구의 승리, 세 번째는 가와사키의 승으로 4.0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5.03배당으로 1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주중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